지금까지 발에 대해 궁금하셨던 모든 것을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발 건강의 모든 것 쪽집게!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을 중점 진료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입니다. 서 원장님, 네, 발 하면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면서 그렇죠. 양말이나 신발에 가려져 있어서 그 네.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발을 쳐다보진 잘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발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대표적인 발 질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이 아프면 일단 걷지를 못하죠. 서기도 힘들고요. 손이 아프거나 팔, 어깨가 아프면 그 부위를 안 쓰면 되는데 한쪽 발이 아프면 한쪽 발로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걷고 서고 가벼운 일상생활부터 직장에 출근을 한다든지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데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발 통증으로 시작됐겠지만 이제 발이 불편하니까 보행할 때 양발이 똑같은 균형을 가지고 걸음이 좀 어렵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세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근육과 힘줄 사용에 있어서 좀 불균형이 생기다 보면은 자세가 더 틀어지고 사용하지 않았던 힘을 과도하게 주게 되니까 또 그쪽에 있어서 관련된 통증이 생기게 되고 발이 아픈데 반대쪽 무릎이 아프다 혹은 발이 먼저 아팠는데 허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정말 외래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만큼 이제 잘 걸을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전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겹칠 수 있겠는데요. 발의 건강이 망가지면 외부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걷다 보면 여러 몸의 근육들도 빠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발이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고 작은 부분이지만 발이 망가지면 정신까지 많이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세부적인 얘기는요 안에 들어가서 좀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발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 이제 발가락에 제일 가까운 쪽을 우리가 전족부라고 하고 중앙 부위를 중족부라고 하고 가장 발에서 뒤쪽을 담당하는 부분을 후족부라고 합니다. 전족부는 이제 발가락뼈와 발등뼈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발가락뼈는 사람에 따라서 개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5개의 발가락을 다 합쳐서 14개의 발가락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등뼈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를 잇는 5개의 뼈 발등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족부의 뼈는 19개가 되겠고요. 중족부를 담당하는 뼈는 약간 사각형 모양의 뼈가 5개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족부의 뼈는 5개의 뼈가 있고 마지막으로 후족부의 뼈는 커다란 뼈가 2개가 있습니다. 총 개수를 더하면은 우리의 발에는 26에서 28개의 뼈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우선 이제 사람은 2발로 걷죠. 대부분의 동물은 다 4발로 걷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같은 동물은 주로 발가락으로 걷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디디면서 사뿐사뿐 걷는다고 하면은 사람은 발 전체로 딛습니다. 뒤꿈치부터 발바닥까지 보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보행을 발가락 보행 이라고도 부르고 사람은 발바닥 보행 또는 이제 족저 보행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나 말 같은 동물은 발굽이라는 게 있죠. 발굽은 그냥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체중을 많이 지지할 수 있고 빨리 달리거나 체중을 분산해서 잘 디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람은 발바닥 전체로 딛는데 체중을 넓게 분산하기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특정 동작을 취하면서 안정적으로 걷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동물들은 빨리 달리면서 사냥을 하거나 또는 회피를 하거나 그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족보의사 입장에서 모든 관절이 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에는 크게 여러 개의 관절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종아리와 발을 연결하는 발목 관절 있죠. 체중을 그대로 이제 실어서 땅바닥까지 연결을 하는 발목 관절이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후족부랑 중족부를 연결하는 관절이 있는데 여기를 보통 학술적으로 관절의 명명을 처음으로 한 프랑스 사람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쇼파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쇼파 관절은 발을 딛고 차고 나갈 때 쇼파 관절이 약간 회전을 하면서 발이 잠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잠김이 생기면서
땅을 차고 나가게 하기 위한 견고한 지렛대 모양으로 발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하게 땅을 차고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관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족부랑 전족부를 연결하는 관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하는데 발에는 아치가 있습니다. 종 아치라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생긴 아치가 있고 횡 아치라 그래서 앞에서 생길 때 있는 아치가 있는데 리스프랑 관절은 종 아치하고 횡 아치에서도 모두 꼭대기 부위거든요. 그래서 아치는 항상 꼭대기가 키스톤이라 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대기가 무너져 버리면 아치가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프랑 관절은 그 우리 발의 아치의 꼭대기 키스톤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족부 안에서 발등뼈랑 발가락 뼈를 연결하는 이 중족 족지 관절이 있는데요. 이 관절은 이제 걸을 때 이제 가장 그 관절 중에 가동 범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그 움직임의 가동 범위라는 건 가장 발바닥 쪽에서 발등 쪽으로 꺾일 때 이 각도가 가장 큰 걸 말하는데 움직임이 가장 크면서 더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절들이 있고 각각의 기능들이 다 모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라도 잘 작동을 못하면 그만큼 발이 불편하게 되고 보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치라고 하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볼록한 부분을 아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치는 우리가 발을 이렇게 디딜 때 모양을 순간순간 변화시켜주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특정 한 부위가 많이 눌리지 않게, 예를 들면 발 앞쪽에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리거나 발 뒤쪽에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리지 않게 체중을 그때그때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정도가 보통이라고 하면은 아치가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아치가 이렇게 높은 분들을 요족이라고 부르고요. 아치가 이렇게 낮은 분들을 편평족 또는 평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가운데가 보통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치가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요. 발바닥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발바닥 도장을 찍으면 나타나게 되고 평발은 이렇게 아치가 납작한 분들, 발바닥 전체가 이렇게 닿게 되고요. 아치가 이렇게 높은 분들은 발 앞쪽과 뒤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서 이쪽으로 딛게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치가 적당한 편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평발인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신발을 교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치가 높은 요족인 경우에도 특수한 깔창을 신거나 맞는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치는 동적 변형이 있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걸을 때마다 아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이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서 있을 때 우리 발 아치 모양이고 우리가 땅을 차고 걸을 때의 아치의 모양인데 보시면은 아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족저근막의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발의 기능을 영어로는 윈들러스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이게 윈들러스라는 것은 이제 양력이라 그래서 마치 이제 닫힐 도르래를 이용해서 감아 올리는 것처럼 엄지 발가락 중족 족지 관절이 발가락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 족저근막이 따라서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서 아치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족저근막 자체도 잡아 당겨지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발이 견고한 지렛대가 되면서 땅을 차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아치의 또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뒷굽이 많이 높은 하이힐 그리고 또 구두 중에 앞이 너무 이렇게 모아져 있는 뾰족한 구두들이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가 많이 높으면은 발이 이런 상태로 걷게 되는데요. 발에서 발목 관절은 평평하게 있거나 올라가 있을 때보다 이렇게 발 앞쪽이 이렇게 내려온 상태가 발목 관절이 좀 불안정해집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발목을 잘 안 삐는데 발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발목을 잘 삐게 되거든요. 또 뒤가 너무 높은 신발은 그냥 눈으로 봐도 앞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발 앞쪽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쪽이 너무 뾰족한 구두를 신으면 발이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발에서 유명한 질환인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모이고 엄지발가락 아래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무지외반증도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무지외반증은 여성분들한테 흔한데 중세시대 남자들이 뾰족한 길쭉한 구두를 신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남성들한테 무지외반증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끝이 뾰족한 신발은 발 건강에 좋지 않겠다. 신발은 미용적인 목적도 물론 예쁜 신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편안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발 신는 목적은 이제 걷기 위함인데 무조건 저는 신발은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도 항상 편안한 신발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편안한 신발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쿠션감이 있어야 됩니다. 쿠션이 약하면은 땅에서 오는 그런 압력을 우리가 몸이 그대로 그거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발에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맨발 걷기도 가능하지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실수록
실제로 그 지방층이 퇴화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 통증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은 그만큼 이제 쿠션으로서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고 발을 아프지 않게 하는 일단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축성이 좋아야 됩니다. 체중을 싣고 발을 딛게 되면은 발은 이렇게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발의 신축성이 좋지 못하면은 발은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좁은 신발이 또 특히 전족부 통증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발볼이 넓고 잘 늘어나는 신축성이 좋은 신발, 쿠션이 좋은 신발을 환자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